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짐 싸놨습니다. 장모님, 이제 나가주세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 쫓아내? 너희가 사람이야? 살다 보면 조금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러는 건 아니지. 어떻게 김서방이 나한테 이래?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내 딸도 김서방 이러는 거 알아? 엄마, 우리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아야겠어. 뭐야?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이래? 그동안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희생하지 마. 우리도 우리대로 알아서 살게. 이것들이 배은망덕하네.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누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구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구 씨는 딸 부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일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딸도 사위도 구 씨와 합가한 것을 잘한 일로 여겼으면 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물론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것은 딸이나 사위뿐만이 아니라 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구 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를 택했습니다. 짐 싸놨습니다. 장모님, 이제 나가세요. 사위가 현관문을 열며 구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1년 넘게 딸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참 쉬운 듯 했습니다. 합치는 것도 쉽고 헤어지는 것은 더 쉬웠죠. 구 씨도 순순히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 씨가 나간 뒤에도 딸과 사위가 잘 사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후회하고 싹싹 빌게 될 테지만 말이죠. 구 씨는 몇 해 전에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퇴직한 남편이 먼저 구 씨에게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자면 지금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된 구 씨. 처음엔 남편 삼시세끼를 안 차리고 뒷바라지를 안 해도 돼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우울증? 하지만 그것도 처음 1년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산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갱년기인가? 요즘에 자꾸 우울하고 콱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뭐?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이야. 몰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외로워서 그래? 아빠 없으니까 살겠다고 그랬잖아.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안 할 때도 있어. 나가서 시간 좀 보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튼간. 신경 쓰지 말어. 너는 잘 지내? 정신 없지. 애들 때문에. 그래. 일하면서 애들 키우기가 쉽나? 그것도 쌍둥이를. 딸은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은 탓에 잘 돌봐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팍팍하니 딸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딸과 사위가 구 씨에게 놀랄 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도 엄마가 들어와서 애들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딸은 구 씨에게 함께 살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너희 괜찮아? 그럼요. 장모님, 이미 방도 하나 비워놨어요.
구 씨는 사위의 말에 감동에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져서 손등으로 살짝 훔쳤습니다. 혼자 지낸 지 2년,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있어. 딸이 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 씨는 그런 딸의 손을 맞잡았죠. 내가 애들도 잘 봐주고 집에 와서 너희 손 하나 까딱 안 하게끔 할게.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회사만 다녀. 든든하네요. 구 씨는 다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장모가 되기로 말이죠. 합가가 결정되자마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짐을 빼고 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구가 필요하지 않기에 구 씨의 짐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사위가 주말에 차를 빌려 모든 짐을 같이 옮겨주었습니다. 이 방이 애들 방이었는데 햇살이 좋아서 장모님 방으로 바꿨어요. 옷장은 여기 쓰시면 되고요. 사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합가한 첫날 구 씨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정말 맛있게 먹었죠.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구 씨는 애들 먹을 것을 챙기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손수 재워 습비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구 씨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우울했냐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합가한 다음 날 아침부터 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된장찌개에 달걀말이, 고등어 1마리를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냉장고는 구 씨가 편한 스타일대로 바꿨고 찬장에 있는 그릇들도 이리저리 이동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위치까지 섬세하게 조정하고 나자 안방 문이 열렸고 딸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벌써라니. 저희 얼른 출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는 그런데 엄마까지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말을 잇던 딸이 갑자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아, 찌개 끓이고 생선도 1마리 구웠어. 어? 지금 시간에 생선을? 아침에 생선이 좋지. 부드럽게. 아니, 엄마. 딸이 급하게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거실에 짙게 배인 생선 비린내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커튼에서 냄새가 나. 금방 빠져. 얼른 앉아서 밥 먹어. 아, 그리고 우리 아침밥 안 먹어. 뭐? 애들은 어린이집 가면 죽이나 주먹밥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뒤이어 사위가 나왔습니다. 김서방, 얼른 앉아서 밥 먹어. 밥이요?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밥을 먹어야 힘내서 일을 하지. 과하게 먹고 가면 속이 부대껴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아침을 먹어야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 몰라? 찌개에다가 비벼서 조금이라도 먹고 가. 구 씨의 성화의 사위가 엉거주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한숨을 쉬며 그 옆에 앉았죠. 우리 정말 아침밥 안 먹으니까 내일부터는 차리지 마. 엄마도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준비해서 갈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아침밥 먹는 버릇을 들여. 구 씨는 딸과 사위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것은 구 씨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죠. 사위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두어 숟가락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둥댔습니다. 저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조금 더 먹지. 엄마, 김서방 늦어.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설 때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느라 지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될 것을. 구 씨는 그런 딸과 아들을 보며 혀를 찼죠. 하지만 그 뒤로 몇 번 더 아침을 차려줬더니 나중에는 딸이 조금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아침밥 안 먹는다니까? 차려줘도 뭐라 그래? 일하는데 속도 안 좋고 더부룩해. 그리고 그 시간에 10분 더 자는 게 더 좋아. 회사에서 피곤하단 말이야. 결국 구 씨는 딸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다음에 혼자서 아침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게 늘상 불만이었지만 절대 싫다는 걸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구 씨를 한숨 짓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구 씨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금요일 저녁, 한 주간의 피로를 풀고 싶었던 사위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치킨 시킬 건데 후라이드를 좋아하세요? 양념을 좋아하세요? 뭐? 치킨? 그런 걸 왜 먹어? 기름 범벅인 거를. 아, 치킨에 맥주 한잔 하려고요. 엄마, 그게 김서방 낙이야. 그래서 밖에서 술도 안 먹고 들어오잖아. 딸의 말에 구 씨는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시키지 말어. 몸에도 안 좋고 돈도 아까워. 요즘 치킨 엄청 비싸다며? 맨날 먹는 것도 아닌데, 뭐. 돈 벌어서 뭐해? 이런 소소한 낙이라도 있어야지. 됐어. 시키지 말어. 내일장에서 닭 사다가 백숙 해줄 테니까. 아니, 엄마, 백숙이랑 치킨이랑 같아? 아니, 백숙이 더 좋지. 몸에도 좋고 맛도 더 좋아. 사위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이 말을 짚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결국 사위와 딸은 맥주캔을 따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안주가 없기도 했고 구 씨의 눈치를 보았죠. 그리고 구 씨는 다음 날 정말 시장에 가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사위가 물에 빠진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입맛이 유별나네. 핀잔을 주는 소리에 사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서방, 나 마트에 가야 하는데 좀 태워줄 수 있나? 마트 가게. 내가 태워줄게. 됐어. 너는 애들이나 봐. 김서방 차 타는 게 더 편해. 넌 운전 잘 못하잖아. 네. 장모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구 씨는 사위의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사위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른 장 봐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네. 구 씨는 사위를 차에 남겨두고 마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장봐올 것들을 적은 메모를 꺼내 들고 천천히 물건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장을 보고 계산을 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직도 장 봐? 딸이었습니다. 아니, 다 봤어. 지금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왜? 아니, 엄마. 하도 안 와서 전화했지. 무슨 장을 1시간 반 동안 봐? 시간이 그렇게 됐니? 그러면 김서방은 어디 있는 건데? 차에서 기다리지.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게. 그렇게 오래 장 볼 거면 차라리 내려주고 이따가 다시 오라고 하지. 누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니? 그냥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랬지. 참 딸이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 씨도 자신 혼자 먹을 걸 사는 것도 아니었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재료를 사는 것인데 말이죠. 구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이 구 씨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일 있으면 차라리 택시를 타. 뭐?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자꾸만 김서방 기사처럼 데리고 다니지 말아줬으면 해. 기사처럼 데리고 다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우리랑 살고 나서 거의 매주 그러잖아. 김서방 주말에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 걸어서 가면 될 거리도 태워달라고 그러고 하루에 3번, 4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잖아. 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시간에 좀 태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주말에는 좀 쉬어야 주중에 일을 하지. 너희는 내 덕에 평일에 애들한테 안 시달리고 살면서 그 조금 차 태워주는 걸로 유세야? 날카롭게 터져나온 말에 딸이 당황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세가 아니라 조금만 자제해달라는 거지. 그럼 나이든 엄마가 걸어 다녀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김서방이 귀찮다고 하든.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지. 김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김서방도 다 좋아서 해주는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어. 딸은 뭐라고 또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구 씨는 우연히 딸과 사위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부탁할게. 괜찮아. 차 타고 다니는 건데 별로 안 힘들어. 나는 우리 엄마 안쓰러워.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서운하게 하는 게 있더라도 좀만 이해해줘. 구 씨는 딸의 진심을 알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은 틱틱거려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합가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 씨는 빨래를 널고 수건을 정리하다가 딸 부부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방 욕실에 수건을 채워놓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방은 청소하지 마. 내가 시간 날 때 할 테니까. 방으로 들어서며 얼마 전에 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망설임 없이 딸의 방에 들어섰죠. 하는 김에 해야지, 뭐. 어차피 청소하는데 안방만 남겨두는 것도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방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한쪽 벽면에 붙여 있는 책상 위에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를 보며 구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뭘 청소를 하겠다고. 퇴근해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나 싶었습니다. 구 씨는 서류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건 사위의 회사 일과 관련돼 보였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광고 전단지나 잘못 신세된 것들처럼 보였습니다. 구 씨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종이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현관 앞에 내놓았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사위가 퇴근하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혹시 책상 정리하셨어요? 그래. 깨끗하지? 구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것들 버리셨어요? 응? 필요 없는 건 버렸지. 산뜻한 대답에 사위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고요? 딱 보면 알지.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아니, 장모님, 저희 방은 청소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막힌 듯 안 좋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위를 보고
구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위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 씨는 주눅이 들었죠. 아니, 나는 도와주려고. 늘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의 개인적인 공간은 내버려 두셨으면 해요.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쓰레기 봉투에 넣으셨어요? 아, 그거 버렸는데. 사위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빈손으로 돌아왔죠. 이미 가져갔네요. 미안해. 아니에요. 저 오늘 저녁 안 먹어요. 사위는 별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던 구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밥까지 안 먹겠다는 말은 구 씨에게 눈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장모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지나치게 편해져서 사위는 구 씨가 누구인지 잊은 듯 했습니다. 친엄마도 아니고 장모인데 어려운 줄을 모르고 저렇게 화를 냈죠. 그래서 아까 김서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뒤늦게 퇴근한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그러게 내가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요즘에 김서방이 엄청 준비 많이 한 자료란 말이야. 낸들 알았니? 참나, 너도 네 서방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아, 됐어. 구 씨는 딸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종종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는 일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니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러워도 어쩌나 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이 정도의 작은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박 3통을 샀거든. 근데 얼마에 산 줄 알아? 한 통에 5,000원. 정말? 마트에는 3만 원이 넘던데. 그러니까 요 앞에 트럭이 왔는데 엄청 싸게 팔더라고. 한 통 줄까? 어머, 정말? 그래. 싸서 많이 사긴 했는데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거든. 같이 우리 집 가자. 아예 밥도 집에서 먹고 수박도 챙겨줄게. 딸이랑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주말인데 사위도 있지 않아? 괜찮아. 같이 먹으면 되지. 어차피 내가 차리는 밥인데 뭘 걔들 눈치를 봐. 구 씨는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사돈이 데리고 가서 모처럼 모두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고 구 씨는 오랜만에 나와서 지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늦음하기 4, 5시쯤 들어간다고 했지만 외출한 지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참에 딸, 사위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 좋겠다 싶었죠. 들어와. 실례합니다.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현관에는 딸과 사위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는데 말이죠. 낮잠을 자나? 구 씨는 거침없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앞뒤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불을 수습하며 딸이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된 지인도 뒤에서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 씨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노크도 안 하고 방문을 열어. 낸들 저러고 있을 줄 알았나? 나는 그냥 가볼게. 구 씨는 집으로 돌아간다던 지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챙겨주기로 한 수박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태어냈을 구 씨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딸과 사위의 부부 생활을 엿보게 되었으니 말이죠. 딸과 사위도 민망할 것 같아서 구 씨는 다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을 배려해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고 들어왔죠.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딸도 구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노크도 안 하고 안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그리고 일찍 오게 되면 연락을 줬어야지.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꼭 연락을 해야 하니? 엄마! 아니, 그러게 누가 대낮부터 그러고 있으래? 구 씨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딸의 잘못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핀잔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금슬도 좋다. 셋째 낳게? 하지만 구 씨는 농담으로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구 씨의 배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해야 딸도 덜 민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구 씨의 말을 듣고 질색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나와? 김서방 입장은 생각 안 해. 별꼴이야. 가족끼리 뭐가 어떻다고. 궁시렁대는 구 씨에게 딸이 한참 동안이나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는 구 씨도 표정 관리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방문 안 열게. 됐지? 그만 좀 해라. 귀에서 진물 나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위는 구 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출근을 했고 주말이면 늘 외출을 했습니다. 김서방 단속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단속? 아니, 왜 이렇게 쏘다녀? 퇴근 시간도 늦고, 혹시 딴 여자 생긴 건 아니겠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상하잖아. 그렇게 성실하더니, 김서방도 숨 쉴 곳이 있어야지. 구 씨는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 씨가 생각하기엔 사위만큼 팔자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구 씨가 도와주기에 마누라가 바가지 긁을 일도 없고 일하고 들어오면 장모가 맛있고 뜨끈한 밥을 해주는데 말이죠. 하지만 딸의 한숨은 깊어져 갔습니다. 구 씨는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진 사위가 불편했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해야 그게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쩐지 거리를 두는 사위 때문에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합가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친절히도 얘기하더니 배신감마저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사돈네가 온다고. 쌍둥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구 씨도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밖에서 사 먹는 거 별로야. 그리고 생일이면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지. 구 씨의 고집의 식사 장소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구 씨는 자신으로 내뱉은 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조금만 하라고 했잖아. 그거 양념 내가 할게. 아, 됐어. 다 했어. 네가 무슨 음식 할 줄을 안다고 그래? 우리 시부모님 많이 드시지도 않아. 애들 생일상인데 대충 할 수가 있니? 나중에 사돈이 흉 본다니까 그러네. 구 씨의 말에 따른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 누가 음식하래? 구 씨는 스스로 음식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댔습니다. 딸도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딸네 집에 얹혀 사는 이상 이건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사돈네에서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하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토요일 점심 사돈 내외과 과일과 선물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구씨가 음식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김서방이 이래 보여도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 저희 아들이요. 네. 웬만한 사람은 비위 맞추기 힘들어요. 아, 근데 저는 우리 사위를 제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왜? 딸은 구씨가 입을 열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애들도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바깥 사돈의 말에 구씨가 과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웬만한 사람은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쌍둥이 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제 손주라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 네. 근데 애들 보고 싶을 때 오셔도 돼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주들 이쁘죠? 눈에 막 아른거리고. 그럼요. 다 같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씨의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곧 그런 손주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무슨? 아니, 애들이 금슬이 너무 좋아서 이러다 셋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글쎄, 지난번에 제가 말없이 집에 왔더니 둘이 아주 그냥 쪽쪽. 구씨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습니다. 주책맞은 웃음을 보고 따라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도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주 젊은 애들이라 그런지 혈기왕성. 엄마! 그때 딸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러 구씨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돈은 괴상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왜? 너무 웃기잖아. 엄마는 그게 웃겨? 좀 민망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구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다 큰 성인인데 뭐가 어때요? 쌍둥이가 괜히 나왔나요? 엄마! 장모님, 그만하세요.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사위가 말했습니다. 너무 낮은 목소리로 무섭게 말하는 통에 구씨도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돈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 벌써요? 좀 더 놀다 가시지. 아니요. 다들 쉬어야 하니까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사돈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왜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부모님인데 어때서? 내가 남한테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금술 좋다는 게 뭐가 나쁜 말이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건 저희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딴에는 분위기 좀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분위기요? 그래. 그런데 꼭 이렇게 나를 혼내야겠니? 참, 지난번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서러워서 살겠어? 사위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엄마! 그만 좀 해. 누가 눈칫밥을 먹었다는 거야? 지금 엄마 눈치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잖아. 너도 웃긴다. 툭 하면 지 남편 편만 들고 말이야. 아주 끔찍하게 잘해줄 것처럼 하고 나를 데려오더니. 이러려고 합가하자고 그랬어? 그때는 엄마가 내 핑계 대지 마. 너희도 솔직히 애 봐줄 사람 없고 공짜로 집안일 해줄 식모 같은 게 필요해서 날 부른 거잖아. 그랬으면서 매번 이렇게 사람 무안을 주고 말이야.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노력했어. 봐봐. 너는 너랑 네 신랑만 우리라고 하잖아. 나는 너한테 우리가 아니야? 왜 말꼬투리를 잡는 거야? 참나 더럽고 치사하다. 나도 너희 때문에 1년간 고생 많이 했어? 그렇다고 너희가 뭐 월급을 주기라도 했니 뭐랬니? 나도 그만하고 싶다. 돈만 주면 말이야. 그동안 한 달에 300씩 계산해서 1년치 돈 주면 나도 깔끔하게 나가고 싶다고. 엄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누가 엄마더러 나가래? 그리고 엄마 생활비랑 용돈 충분히 주고 있잖아. 그거 말고 수고비 말이야. 딸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머리를 짚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거봐. 아무튼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부모를 부려먹은 건 너희야. 괘씸해도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가만히로 보이나? 구 씨는 흥흥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부엌 쪽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구 씨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밥은 너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 애들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보고. 화가 난 말투로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 씨는 나가서 지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지들도 정신을 차렸겠지. 종일 나 없이 고생을 해봐야 소중한 줄 알지.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보따리 2개. 그런데 낯이 익었습니다. 구 씨가 딸의 집으로 들어올 때 챙겼던 짐가방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그러자 안방에서 사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 싸놨습니다. 장모님, 이제 나가주세요. 뭐? 구 씨는 사위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야? 네. 근처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지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돈 안 받을 테니 거기서 지내세요. 지금 날 쫓아내는 거야? 장모님도 따로 살 길 원하셨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 쫓아내? 너희가 사람이야? 살다 보면 조금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러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냥 나간다고 그랬어? 돈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네. 장모님 통장에 원하는 돈 입금해드렸어요. 뭐? 구 씨가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신이 팔려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알려만 주세요. 보증금 받아와야 하니까. 어떻게 김서방이 나한테 이래?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내 딸도 김서방 이러는 거 알아? 수진이도 아느냐고. 수진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구씨의 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숨 좀 쉬고 살아야겠어. 뭐야?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이래? 그동안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희생하지 마. 우리도 우리대로 알아서 살게. 이것들이 배은망덕하네.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누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짐 옮겨드릴게요. 필요 없어. 구씨는 낑낑대며 짐을 끌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위의 손을 내쳤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인지. 구씨는 사위가 구해놨다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지만 쫓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돈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대개 아들이 나를 내쫓았다고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래도 집도 구해주고 돈도 줬다면서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상처받은 제 마음은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을 위해서도 사돈을 위해서도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한패였네요. 뭐라고요? 서로 짜고 나를 쫓아낸 거죠? 그래야 사돈도 편히 드나들 수 있으니까. 참,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다 있나 모르겠네. 구씨는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걸려오는 딸과 사위의 전화를 전부 거부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연락하고 지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구씨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 안 해줘도 되고 애들도 안 봐줘도 되니 더 이상 희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자 구씨는 또다시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도 생각나고 손주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1년간 북적거리며 살다가 혼자 남겨지니 집이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딸 부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쯤 하면 반성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구씨는 따로 산지 3달 만에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좁아서 답답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도 돼요. 그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너희 집으로 다시 들어갈까 해. 우리 지난 날은 다 잊자. 안 그러냐?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너희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서로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애들도 저희 힘으로 잘 키우고 있고요. 장모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끼리 지내겠습니다. 뭐? 내가 실수했던 부분은 사과할게.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집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구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신과 딸 부부의 사이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구씨는 혼자 남겨진 적막한 집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원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딸 부부를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은 채였습니다.